최근 발생한 기록적인 폭우로 국민의 재산과 생명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반지하 주택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십니다. 참으로 죄송하고 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에 서울시를 비롯해서 행안부, 국토부 등 지자체와 정부가 앞다퉈 반지하 대책을 쏟아냈습니다만 이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뭐 100%다 그 대책에 동의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실제로 LH가 지금 조사한 바에 따르면 LH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800가구 중 79.4%가 이 다른 지역의 공공임대로 옮기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총리께서는 침수 피해 우려에도 불구하고 반지하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다른 지역의 아파트 형태의 공공임대로 옮기는 것을 꺼리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요? 최근의 조사를 저희가 한 것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20년 12월에 LH가 자체 설문조사한 것은 직장이나 통학과 같은 입지 문제 또 임대료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본의원이 언제 판단컨대 반지하는 도심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지만 이 반지하에서 나가면 다른 지역에 임대주택에 거주할 형편이 안 되거나 또는 생활터전을 바꾸는 게 또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래서 본의원은 정부가 조금 더 현실적으로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그 침수주택에 대해 정부가 의무적으로 보험을 드는 방안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현재도 정부가 풍수해 보험으로 시민들에게 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가입률이 너무 낮습니다. 그 서울에서도 그 20여만 호 반지하 가구가 있지만 풍수해 보험에 가입한 가구 올해 7월 기준에서 12,000건밖에 안 돼요. 알고 계시죠? 네, 뭐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본의원은 이 보험 가입을 개인에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 반지하 주택, 특히 침수 이력 등이 있는 침수 위험 주택에 대해서는 정부나 또는 지자체가 좀 더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이 보험 제도를 활용하고 지원하여서 좀 수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국민이 지금보다 더 신속하고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좀 받을 수 있게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총리께서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올해 4월부터 전액 지원을 하고 있고요. 따라서 정부 예산을 좀 더 이런 부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맞춤형 홍보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본의원은 정부가 마음만 먹는다면 관계부처와 보험업계가 당장이라도 협력해서 이러한 형태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본의원 역시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담아서 개정안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총리께서도 관계부처와 함께 반지하 침수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진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예. 사회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장관 공석이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총리께서는 이에 대해서 엄중하게 인식하시길 바라면서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 지난 8월 21일 이 수원시에서 질병과 생활고에 시달린 세모녀 사건 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런 사회적 비극을 막는 것이 이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많이 신경을 써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세 분을 생각하면 이 국회의원으로서도 저도 매우 가슴이 아픕니다. 동시에 크나큰 책임도 또한 느낍니다. 총리께서도 느끼시는 바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건을 통해서 정부와 국회는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의 사각지대를 어떻게 해소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무거운 숙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총리께서 좀 간단히 답변 바라겠습니다.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저도 직접 조문을 했습니다만 현재 관계부처에서 그동안에 이러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들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사각지대를 밀봉하기 위한 그러한 충분한 대책이 아직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관계부처 간에 지금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다시 한번 지금 아주 진지하게 점검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총리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셨지만 본의원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진정성은 별로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위기 가정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는 발굴에서부터 지원까지 직접 현장을 다니면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충분한 인력이 필요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한 2개월 정도를 위기 가구로 확인이 되면은 관계 공무원이 지속적으로 점검을 왜냐하면 충분한 네, 인력이 점검을 있어야만이 수원 세모녀와 같은 안타까운 일은 반복될 수밖에 그렇지 않으면 반복될 수밖에 없고요. PPT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최근 4년간 그 사회보장정보원이 단전 단수, 건보료, 체납 등 34개 정보를 분석해서 발굴해낸 위기가구 현황입니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위기가구 증가율이 무려 265%에 달합니다. 2018년 대비 3배가 넘는 숫자의 위기가구가 발견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동안 이 위기가구를 직접 방문해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 인원 증가율은 19.5%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서 전담 인력을 10,000명 이상 확충했으나 여전히 전담팀 인력 1인이 담당하는 위기가구의 수는 105.3가구에 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이 제대로 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들고요. 다시 말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위해서는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총리님 동의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잘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기 가구를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위기 정보를 확대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가지고 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계속 점검을 했는데 그 위기 가구 당사자가 아무 데에도 신고도 하지 않고 옮겨버린 데 있는 겁니다. 그 옮겨버렸고 옮긴 데에서조차도 일체의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확인을 못 관심 갖고 이거는 아마 하게 되면은 위기가구 구출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지금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있죠. 맞죠?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사회복지 안전망 확충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말하고 똑같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본의원은 수원 세모녀의 안타까운 죽음이 주는 교훈이 헛되지 않도록 윤석열 정부에게 지방정부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하고 또 찾아가는 보건복지 전담팀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네, 보완책을 마련을 하겠습니다만은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이번에는 인원의 부족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